자, 반갑습니다. 어나더하우스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원종동 소재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신축 현장을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현장 바로 앞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 시설이 위치했다는 점인데요. 본 건물은 지상 5층 건물로 해서 14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노선은 서해서 원종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해당 위치에서 원종역까지는 도보 12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지하철역으로는 7호선 까치울역과 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차거리 2.5km 정도 떨어진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시설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외부인의 주차 차단을 위한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주차 시설의 경우 14세대가 겹주차 없이 개별 주차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요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현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시설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안쪽 공간까지 주차 공간이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실내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가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2개 호씩씩 구분이 되어 있으며, 해당 층만 층별 2가구씩 나누어져 있고, 나머지 층수들은 층별 4가구씩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면에 준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촬영하게 된 매물의 층수는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매물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도 공간의 길이 및 폭이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특징과 함께 옥상 공간을 통해서도 다방면의 활용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고, 복도 공간 앞쪽으로 해서 여유 있는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전용 면적 25평, 실평수 35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 타입 및 테라스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전실 공간인데, 전실 구성의 경우 바닥과 벽면이 동일한 타일을 사용해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과 함께, 벽면 부분이 도배가 아니다 보니 손자국 오염도나 신발 오염도에 최소화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은 손잡이 없이 터치식으로 신발장을 열고 닫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 부분 매립 선반과 함께 하단 부분 띄움 시공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쪽 공간으로는 왼쪽 편에 일괄 소등 버튼 스위치와 정면 중문의 경우 삼연동 중문이 모루 유리가 들어간 디자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실을 들어서자마자 총 2칸의 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작은 방 공간을 설명드리기 전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잠시나마 설명을 도와드리면, 보통 위쪽에 인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방을 없애고 문틀을 최상단까지 끌어올려 시공을 하다 보니 층고에 대한 높이가 굉장히 높아질 뿐더러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집안 내부가 굉장히 크게 널찍하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mm 문선을 사용을 하였고, 화이트 프레임에 도어는 우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작은 방 공간인데,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에는 한 10자 정도의 방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아파트처럼 개별 난방이 각각 지원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층만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촬영 전에 테라스의 길이를 실측을 했을 때 한 6m 40 정도의 길이를 확보를 하고 있었고, 폭 또한 1m가 넘었기 때문에 다방면의 활용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깥쪽으로 해서 숲세권 조망 또한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요, 사계절의 조망을 집안 내부에서 누리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두 번째 방 공간 설명 이어갈 텐데요. 두 번째 방 공간 역시도 10자 정도의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작은 방과 중간 방,
순환형 구조로 해서 테라스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안쪽 공간을 설명드리기 전 오늘 현장의 경우 타워 형태로 동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신발장의 수납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은 전실 공간 바로 옆쪽으로 해서 하프장을 설치해 부족한 수납을 대처하실 만한 여분의 공간이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하단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른쪽 편 끝으로 해서 열리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 하프장을 설치해도 동선 흐름에서는 방해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에서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실을 들어서자마자 거실 및 주방이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메인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갈 텐데요. 메인 욕실 공간 또한 위쪽에 인방 없이 최상단 부분까지 인테리어가 구성된 상태였고, 메인 욕실 공간의 경우 전실에서 사용했던 타일을 그대로 사용해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를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유가 또한 타일 유가를 사용한 상태였고, 도어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플랩장 형태도 우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단 부분 T파이프 조명까지 시공 처리가 되어 있었고, 전체 수전은 니켈로 꾸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공간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키 큰 잔 형태로 해서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 공간을 각각 나누어 시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주방 공간인데요.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방의 인테리어의 컨셉은 블랙과 우드를 함께 믹스 매치한 모습이었는데요. 상단 부분은 매트한 블랙을 사용을 하면서 하단 부분에 오픈장을 함께 디자인을 연출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전체 상판은 벽면 타일과 동일하게 블랙 상판을 사용을 해준 상태였고, 위쪽의 조명의 커버를 보셔도 전체 COB 조명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면에 위치한 냉장고 자리의 경우 비스코프 냉장고 최대 3대까지 배치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면에 주방 환기창과 3웨이 수전이라고 해서 물줄기가 총 3방향으로 시공이 된 제품으로 설치를 해준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세탁실 공간인데요. 오늘 현장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녀분 방을 통하지 않고 세탁실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과 환기창 또한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고도 바로 오른편 공간을 통해 다방면의 짐 수납까지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식탁 공간의 경우 위쪽에 직부등이 설치된 곳에 최대 4인에서 6인 정도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을 설명드리기 전 아트월 공간이 현재 공간부터 안쪽 공간으로 통일성 있게 템바보드와 함께 알판 작업을 통한 필름지로 인테리어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망의 거실 공간인데 웬만한 34평형의 거실 폭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에는 4m 80 정도의 굉장히 넓은 크기의 거실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 바닥 부분의 경우 나투스진 제품의 전체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쪽은 우물형 청정 시공과 함께 안쪽에 T파이프 조명, 실링팬은 블랙과 우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현재 영상에서는 보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추후 시스템 에어컨이 삼성 제품으로 거실과 안방에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 샤시는 인면 분할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해당 향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특징과 함께 외관 모습에서 보셨던 것처럼 앞쪽은 이면도로 길가이다 보니 막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와 보셨을 때에는 소파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역자형 형태로 해서 카우치 소파를 두시고 남은 공간의 벽면을 붙박이 형태로 해서 장을 짜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공간의 경우 꺾어지는 구조로 해서
가로와 세로 12자가 넘는 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동선을 잡아드리면 정면에 보이시는 샤시창 기준으로 해서 비읍자형 형태로 붙박이를 설치를 해주시고, 반대편 공간으로 붙박이 장과 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시 뒤편을 보셨을 때 해당 공간에 침대 헤드를 배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화장대는 정면 아래쪽 콘센트가 위치해 있는 곳에, 위쪽을 보시면 따로 조명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화장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성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부부욕실 공간인데, 부부욕실 공간 또한 전체 보셨던 우드 디자인과 동일하게 욕실 공간을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었고요. 현장에 따른 궁금하신 내용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으니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장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